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피해가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들,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내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들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여자가 유혹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남편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남편이 친구라고 당당히 밝혔던 여사친이 내 남편을 유혹하기도 하고, 회사 동료 또는 술집 여자 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부딪힌 여자들이 내 남편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간녀들이 이 유부남을 유혹하는, 유부남인 줄 알면서 유혹하는 그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PD님이 여기서 궁금하신 게 어떤 거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꼬시는 거랑 연애하면서 유혹하는 방법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보고서 저도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유혹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남자나 여자나 내가 호감을 갖는 대상은 나한테 호감이 있는 대상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호감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유혹하기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려면 그 사람이 배우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지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부녀인 경우나 이럴 경우는 내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플러팅입니다. 주말 부부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을 밝히는 거죠. 신상을 밝힘으로 해서 저 사람이 네가 들어올 구석이 있어, 틈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유부남을 꼬시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유혹하려면 네가 들어올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걸 내비쳐 주는 것과,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거를 알려주는 것과, 내가 유부녀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주말 부부를 한다거나 장기 출장을 자주 다니는 남편이 있다거나, 이처럼 내가 얼마나 틈이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민을 들어주는 겁니다. 배우자하고의 어려움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인 것처럼 그냥 부부 사이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히 큰 일인 양 확대 해석해서 그 유부남이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또는 그 고민으로 인해서 아내와 멀어질 수 있는 핑계를 안겨주는 거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유부남의 아내의 흉을 같이 맞장구 쳐주거나 또는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날 보고 웃는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근을 한다든지, 그리고 배우자의 흉을 같이 봐주거나 내가 얼마나 틈이 많은지 보여주거나, 잦은 연락, 유혹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유부남의 아내를 지속적으로 헐뜯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부부 사이에 큰 문제처럼 들추어내는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외도를 시작하는 거랑 남자가 외도를 시작하는 과정이나 마음가짐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자의 외도가 시작하는 과정과 여자의 외도가 시작하는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의 외도가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면, 여자들은 정서적인 어떤 보살핌의 니즈를 통해서 필요로 의해서 외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육체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정서적으로 외도를 했다 그래서 육체적인 외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지고, 육체적인 욕구로 인해 시작됐다고 해도 정서적인 외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육체적으로 이해받음이 내가 굉장한 인정을 받은가 동시에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 여자가 이해한다는 건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이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이 여자가 나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외도가 시각적인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면 그것이 정서적으로 녹아들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녹아들므로 해서 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태가 되듯이 여자의 외도가 정서적인 외도로 시작해서 육체적인 외도로 이어짐으로 해서 육체적인 친밀감이 정서적인 외도를 훨씬 깊게 만들고 육체적인 만족감으로 인해서 그 남자와 더 이상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는 심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결핍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외도가 일어나기 전에 생겨나는 관계 속의 문제들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도를 한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죠. 그런데 외도를 한 사람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 전에 관계 맺으면서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외도가 일어난다.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외부적으로 내가 꼭 채워야 된다고 느낄 때 외도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깊이 있게 들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내 원가족으로부터 채웠던 어떤 만족되는 부분 그 부분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외에 원가족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많은 결핍 경제적이라든가 정신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으로라든가 내가 따뜻한 애정, 완전하고 안전한 애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 그런 안전하고 완전한 애착을 꿈꿔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것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 완전하고 안전한 애착을 갖기까지 안전기지를 갖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안전한 애착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외도를 시작하는 남자들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외도를 시작하면서 들키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상담 사례에서 보면은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 특히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집에다가는 그대로 잘 할 거고 이 여자한테도 적당히 잘 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 내가 안 걸릴 수 있고 안 걸리면 피해 주는 게 없고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유혹에 넘어갈 때 남자들은 내가 깊이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과 걸리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정까지는 깨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외도를 함과 동시에 가정이 깨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피해가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드러났을 때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만 문제가 되지 이 상태로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영원한 비밀은 없고 아무리 긴 외도라고 해도 죽음 뒤에서까지 밝혀지는 게 외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큰 착각이죠. 본인들도 모르게 많은 증거들을 뿌리고 다니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바람난 사람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게 외도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은 제 말이 뭔지 알 거예요. 뭔가 느낌이 신나 있고 들떠 있고 붕 떠 있고 눈빛이 옛날 눈빛이 아니고 날 대할 때 굉장히 겉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와요. 뭔가 신나 있어요. 나한테도 괜히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지만 바람 초기에 가면 갈수록 이제 짜증을 내죠. 그 상대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상대가 이혼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랬을 때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혼은 못 하겠고 이 상대 때문에 내가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게 돼 있고 이러면서 자꾸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외도를 하는 이유가 외도라는 긴장감이 연애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독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외도와 연애 중독은 비슷해요. 근데 연애는 이제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미혼들의 연애는 깔끔하죠. 깨끗하고 밝죠. 물론 많은 갈등이 있을 땐 그렇지 않지만 그 미혼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라는 연애라는 개념은 굉장히 밝고 깨끗한 느낌이라면 외도라는 것은 어둡고 침울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이 되는 것은 금지된 것을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 그래서 금지된 것에 더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연애는 금지시키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외도는 이미 시작 때부터 이제 금지가 되죠. 그래서 내가 연애 때 나오는 도파민보다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이게 긴장감과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독되는데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지만 금방 드러내서 외도하는 거야 라고 묻거나 외도하고 있는 걸 알아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는 거는 정말 외도를 잡을 수 없는 길이 되는 거고요. 정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약간 방관하는 느낌을 줘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일이 너무 바쁘다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닥 너한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라는 느낌을 줌으로 해서 조금 더 그쪽에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때부터 더 치밀하게 증거를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외도는 끊어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1년이 넘어버리면 헤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 깊은 정도 들었고 육체적인 정도 들었고 서로 비밀도 공유하는 게 많다 보면 정서적으로 너무 친밀해져 있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빠르게 외도를 눈치채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게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좀 빠르게 그 증거를 치밀하게 모아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남자를 유혹하는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이 남자를 이 유부남을 보고 많이 웃어주거나 잦은 연락을 하거나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또는 고민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유부남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상담은 아내와 하고 남편과 해야 되는데 이 아내 남편이 이 고민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보다는 내 일처럼 생각이 드니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상간남이나 상간녀는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그 고민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들어줄 수 있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가 되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말은 굉장히 내 일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고 짜증을 내게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을 못하게 되는데 물론 내 일인 것이 맞고 그만큼 힘든 건 맞지만 그걸 참아가면서 상대가 얘기할 때는 좀 경청을 해주고 힘든 부분에 대한 공감과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 내 아내나 남편이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자기 일처럼 속상하기 때문이구나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마음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배우자와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또 외간 여자와 외간 남자가 고민을 들어줄 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